자,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플러스 3은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면 좋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절대값 x 플러스 1이 예를 들어서 3이다. 이런 걸 어떻게 푸느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풀면 쉬워요. 뭐 얘를 제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오케이? 그런데 이런 걸 풀 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절대값을 빨리 없애고, 그러니까 여기 절대값이 없어진 거야. 그런 다음에 절대값이 없는 반대편에다가 뭘 붙이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서 해결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답이 뭐 이렇게 해서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더하면은 2일 수도 있고 빼면은 더하면은 2, 더하면 2고 빼면은 마이너스 4고 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괜찮아요? 그치? 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본떠 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할 거냐? 절대값을 없애고 그런 다음에 여기 반대편에다가 앞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붙여서 문제를 푸는 거다. 괜찮아? 그러면은 플러스 1인 경우랑 마이너스 1인 경우를 나눠서 생각하면 되겠다.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눠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그냥 1인 경우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이어서 나중에 이거 다 풀고 얘가 마이너스 1인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괜찮니? 그치? 자, 이렇게 나눠서 한 다음에 한번 풀어보자. 자, 그런 다음에 1인 경우 이렇게 넘겨보면 어떻게 되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0이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괜찮니?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되냐? 여기에 두 근의 곱, 여기에 두 근이 있을 텐데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이거는 근각에서 관계 그냥 쓸 수 있잖아. 괜찮아? 그래서 2-a 하고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네. 자,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플러스 4는 0이더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의 두 근의 곱은 두 근의 곱은 4-a 하고 나올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모든 경우의 실근의 곱은 얘 곱하기 얘일 거 아니야.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2-a 곱하기 4-a 곱한 게 8이 되겠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 괜찮나요? 얘를 쭉 전개하면은 8-6a 플러스 a 제곱이 8 하고 나와서 a 제곱 마이너스 6a가 0 하고 나와서 a는 0 또는 6 하고 나와야 될 겁니다. 근데 실 a가 3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얘는 지우고 a는 6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어때? 괜찮니? 사실 여기에도 조금 내가 약간 생략한 부분이 없지는 않은 게 사실 여기서 얘네가 실근을 가지는지도 체크는 해야 돼. 근데 그런 거는 여기 문제에서는 넘어갔어요. 뭐 그거는 왜냐면 실근인지 아닌지 따질 필요가 상이 없어서 그랬다. 이런 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따지면 필요한 거고. 자, 265번입니다. 자, 2차 방식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다라고 하자. 그 다음에 px에 대해 px가 2x제곱 마이너스 3x인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식이 베타 pa 그 다음에 알파 p b 베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부터 써줄까? 알파 플러스 1 잠깐만 됐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이 되냐? 여기서 둘이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은 x에다가 알파랑 베타를 이렇게 넣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도 0이고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도 0이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식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대로 한번 써줍시다. 베타 곱하기 2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2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그냥 여기 있는 거 고지 곧대로 싹 전개한 다음에 어떻게 변형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 복잡하겠죠? 그치? 그래서 우리는 딱 봐도 복잡해 보이네. 얘를 조금 변형을 해주면 좋겠다. 괜찮아요? 그거 변형은 요거 두 개씩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는 거에 있겠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볼 거냐면은 여기 이 알파 제곱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알파 제곱은 베타 제곱은 하고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치? 알파 제곱은 하고 나중에 1 마이너스 알파에는 1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니? 그래서 요것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 이제 그래서 해주면은 여기는 베타에 2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알파 그 다음에 여기는 알파에 2 곱하기 1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3베타 이런 식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니?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여기는 베타 곱하기 2 마이너스 5알파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알파에 2 마이너스 5베타 이렇게 되겠다. 괜찮나요? 그러면 요거는 계산하기가 훨씬 쉽더라 이거지. 계산해주면은 2베타 마이너스 5알파 베타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5알파 베타 이렇게 될 겁니다. 계산해주면은 여기 요렇게는 2로 묶어서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0알파 베타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괜찮나요? 그치? 그럼 알파도 마이너스로 베타도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집어넣어주면은 답이 8하고 나오게 되겠다. 어때요?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지. 그래서 여기 부분이 아마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에 266번 한번 보자. 자, 여기에서도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야.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근각계수의 관계부터 써보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4, 알파 베타는 2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하나 넣자면은 뭐 또 가능한 거야?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2도 0이고 베타 제곱 마이너스 4베타 플러스 2도 0이더라. 괜찮니? 그치?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자, 다음에 문제를 한번 보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2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7알파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알파랑 똑같은 이렇게 뒤에 똑같은 식인데 베타로만 바뀐 거죠? 2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7베타 제곱 플러스 4베타 이렇게 되어 있다. 요거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어떻게 간단하게 변형이 되느냐를 나타내는 거잖아. 괜찮아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해볼 거냐면 2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7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를 요걸로 나눠줘야 되겠다.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2로 나눠주어야 되겠다. 괜찮니? 그치? 한번 나눠주자. 자, 여기 2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여기 2알파 이렇게 곱해줘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2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8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그치? 그럼 이렇게 싹 빼주면 뭐만 남냐? 알파 제곱만 남겠다. 괜찮아요? 그치? 사실 이거를 더 나눌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알파 제곱하고만 남겨두자고. 괜찮아요? 그치? 그러면 얘는 이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우리가 주어진 식은 2알파 세제곱하는 식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곱하기 2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괜찮니? 근데 일단 여기까지 한번 써주세요.
그런데 얘가 뭐냐면은 문제에 적혀있듯이 0입니다. 그러니까 0 곱하기 뭐시기를 해봤자 싹 없어지는 거잖아. 괜찮나요? 그러니까 얘는 이 주어진 식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알파 제곱과 똑같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래서 똑같은 논리로 그럼 여기도 식이 완전히 똑같고 베타 제곱 여기 식도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여기도 풀이 과정이 완전히 똑같을 거야. 같을 거란 얘기죠. 괜찮아요? 그래서 이 과정은 생략하고 바로 베타 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이거 많이 배웠다 여러분. 제곱을 먼저 하고 루트를 나중에 했어. 준표야 이게 몇이냐? 뭐랑 같냐? 제곱을 먼저 하고 루트를 나중에 하면은 우리 이거 절대값이라 그랬어. 그래서 얘는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와 같을 것이다. 괜찮나요? 그치? 자, 그럼 이렇게 했는데 그럼 얘 값을 어떻게 구하냐? 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풀이를 조금 더 쓰자면 이거더라. 우리가 합도 양수고 곱도 양수야. 그럼 이걸 만족하는 실수는 뭐밖에 없냐면은 둘 다 양수인 경우밖에 없다. 괜찮습니까? 그치?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요거 말고 다른 경우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얘 둘 다 양수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그대로 두 근의 합과 똑같더라. 괜찮습니까? 그치?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랑 같으니까 답은 4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어때? 괜찮니?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자, 다음에 267번 한번 보자. 자, 여기에서는 바로 우리가 시간 쓰고 근각의 세간격도 바로 써도 무방하겠죠? 그치? 두 근의 합 어떻게 됩니까? 4K 플러스 1 하고 나오고 두 근의 곱은 2K 플러스 1 하고 나오겠다. 괜찮니? 그치? 자, 이렇게 될 건데 자, 여기에서 알파 제곱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6인 거를 구해봐라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은 얘를 적당히 잘 정리해서 알파 베타랑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도록 이렇게 묶어주고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다. 괜찮나요? 그럼 여기는 알파 베타가 공통되어 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는 마이너스로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이런 식이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나? 그래서 알파 베타 마이너스 1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더라. 자, 그러면 이제 식 집어넣어 보자. 여기에다 이걸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은 여기는 2K만 남을 거고 여기는 4K 플러스 2가 6 이렇게 되겠네. 2로 나눠주면 K 곱하기 4K 플러스 2가 3 하고 나오니까 4K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겠군요. 그치? 이게 인수분해가 되나? 4K 플러스 1. 응? 플러스 1 아니에요? 플러스 잘못 썼네. 미안합니다. 왠지 뭔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야. 그치? 얘는 인수분해가 쉽게 되겠죠? 4K K 3 1 이렇게 될 테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K는 인수분해하면은 4K 마이너스 3 K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서 K가 4분의 3 또는 마이너스 1인데 근데 우리가 K가 정수여야 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만 되겠네요.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뭐를 제대로 본 거야? 1차항을 뺀 나머지는 제대로 봤다는 거죠. 괜찮아? 즉 얘는 2차항이랑 상수항을 제대로 본 거예요. 제대로 본 거야. 괜찮니?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 2차항 우리가 일반적으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쓰곤 하니까 2차항 A랑 상수항 C가 제대로 나온 거야. 괜찮아? 그러면은 뭘 제대로 믿을 수 있어? A랑 C만 있는 건 믿을 수 있잖아. 그치? A랑 C가 있는 공식이 뭐가 있었죠?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곱이더라.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1차항을 잘못 본 거는 두 근의 곱을 믿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지요. 괜찮습니까? 두 근이 문제에서 뭐라고 나냐? 3분의 2랑 2분의 7이라고 했는데 3분의 2 곱하기 2분의 7 해서 3
3분의 7 나온 거는 믿을 수 있더라 이겁니다. 괜찮아요? 이게 진짜 두근의 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믿을 수 있다는 거지. 어때, 괜찮니? 그러면은 다음 문장을 볼까요? 상수항을 잘못 봤대요. 그러면 뭘 제대로 본 거야? 상수항을 제대로 못 봤으면, 제대로 못 봤으면은 뭘 제대로 본 거야? 2차항이랑 1차항을 제대로 본 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뭘 믿을 수 있다? A랑 B가 같이 있는 두 근의 합을 믿을 수 있더라. 이렇게 어때? 괜찮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뭐 쓸 필요는 없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지. 괜찮니? 그래서 두 근의 합 어떻게 되냐? 여기에 두 근의 합이 5분의 3이 3분의 5랑 1이니까 3분의 5 더하기 1 한 3분의 8이 우리가 진짜 두 근의 뭐가 될 것이다? 고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진짜로 두 근의 합이랑 두 근의 곱을 알았으니까, 그치? 우리는 두 근의 합이 3분의 8이고 두 근의 곱이 7인 2차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다. 괜찮아요? 요렇게 가지는 2차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 x제곱, 두 근의 합이 3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8x 플러스 3분의 7은 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괜찮아요? 그치? 마이너스 요거 조금 주의해 주시고, 그래서 3 곱해서 3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7은 0 이렇게 바꿔도 큰 문제 없겠죠? 괜찮아? 그러면은 요거의 근을 구해라.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잘 안 된다네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근의 공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다. 근데 근의 공식 중에서 뭘 좀 더 잘 쓸 수 있냐 하면은 뭘 쓸 수 있어요? 짝수 근의 공식을 잘 쓸 수 있죠. 괜찮아요? 왜냐면 여기 b가 마이너스 8이니까 b 프라임이 마이너스 4가 되도록 해서 짝수근의 공식을 써주면 3분의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4 플러스 마이너스 b 프라임의 제곱 16 빼기 ac 21 이렇게 되어서 3분의 4 뿔마 루트 5i 이렇게 되겠다. 어때요? 괜찮나요? 뭐 근의 공식은 다 알 테니까. 근데 짝수 공식 썼다 이런 것까지. b가 2대 1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얘는 어떤 식이냐면 이걸 두 근을 알파랑 베타다 라고 두면은 이런 식이라는 거지. 절대값 알파 대 절대값 베타가 2대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괜찮아요? 그치? 자, 그러면 이게 되게 많을 거야. 예를 들면은 알파가 양수고 베타가 음수일 수도 있고 둘 다 양수일 수도 있고 막 엄청나게 경우의 수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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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총 4가지 경우나 있을 거란 말이야. 괜찮아요? 물론 4가지를 다 따져도 가능은 한데 요거를 줄일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 괜찮니? 그치? 그때 필요한 게 우리가 항상 이렇게 두 근 얘기하면 쓰는 뭐가 있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괜찮아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한번 써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5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8 하고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거 너무 쉽죠? 다 아는 얘기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요거를 보세요. 요게 엄청 중요하다.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두 근을 곱했더니 음수가 되었어요. 알파 베타가 음수입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서연아, 이게 뭘 의미할 것 같냐? 그치, 하나가 음수다. 괜찮아?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거나 마이너스 플러스거나 괜찮아요? 이거를 조금 더 요약해서 얘기하면은 알파와 베타의 부호가 다르다. 이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괜찮니? 한번 여기까지만 일단 써주세요. 자, 부호가 다르니까 여기에서 부호가 같은 얘네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만 해주면 되겠더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만 따져주면 되겠더라.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알파가 양수고 베타가 음수인 경우 그러면 여기에 절대값 A 대 절대값 베타는 알파 대 마이너스 베타가 2 대 1인 이런 경우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파가 마이너스 2 베타다. 그래서 두 근이 마이너스 2 베타랑 베타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 괜찮나요? 그렇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네 둘이 곱한 거 마이너스 2 베타 제곱이 그런데 여기 베타는 음수여야 되겠지? 그치? 마이너스 2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18이니까 베타 제곱은 9 하고 나오는데 베타가 음수잖아. 괜찮아요? 음수면서 제곱해서 9가 되는 애는 베타가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되겠더라. 어때? 괜찮니? 그러면 알파는 몇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2 베타니까 6, 두 근이 3 또는 6이랑 마이너스 3 하고 나와야 되겠더라. 그러면 두 근의 합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5 마이너스 m이어야 되니까 둘이 더한 건 3이죠? 얘가 5 마이너스 m 하고 나와서 m 값은 2 하고 나오는 게 첫 번째 답이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고 두 번째 경우도 있죠? 두 번째 경우 알파가 음수고 베타가 양수더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괜찮니? 그치? 그러면은 여기 절대값 알파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알파 대 베타가 2 대 1 하고 나올 거예요. 괜찮니? 그러면은 여기서 알파는 여전히 마이너스 2 베타 하고 나오는 건 똑같고 그래서 두 근이 마이너스 2 베타랑 베타다 이렇게 나오는 건 확실할 거예요. 근데 베타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2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18 그럼 여전히 베타 제곱은 9인데 양수잖아. 그치? 양수인 거는 베타가 3 하고 나오고 알파가 마이너스 6 하고 나오게 되겠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3인데 5 마이너스 m이야 돼. 마이너스 3이 5 마이너스 m이니까 m은 8 하고 나오겠다. 따라서 답은 8이랑 2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어때? 괜찮나요? 조금 어려운데 이게 왜 어렵냐면 경우의 수가 좀 생겨서 그래. 여러 경우를 따져야 되다 보니까. 자, 270번입니다. 자, 270번에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다라고 할 때 이제 f 알파는 f 베타는 1이다라고 하는 2차식 fx를 구하시오 라고 했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주냐? 일단 우리 이거 근각의 경우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 써주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고 일단 이건 쓰고 생각하자. 그치?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쓸 필요는 없게 이거는 사실 문제 풀 때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이런 것도 알파 베타 넣어서 이런 것도 성립하겠군 뭐 이렇게는 쓸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 문제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은 여기를 얘를 두 각각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래서 f 알파도 1이고 f 베타도 1이고 이렇게 쪼개 보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거를 다 는 0 폴로 바꾸기 위해서 1을 넘겨. 즉 f 알파 마이너스 1은 0 f 베타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은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서술형을 써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새로운 2차식 2차식 gx를 여기식을 본따서 지으세요. 얘를 fx-1이라 두자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돼. 괜찮나요? 그러면은 여기식이 여기를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g 알파도 0, 그 다음에 g 베타도 0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하면은 뭐라고 할 수 있냐? g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은 얘는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는다.
만들고 싶은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그게 뭐냐? 알파랑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게 요거잖아. 문제에서 주어진. 괜찮아?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뭐냐? 이렇게 gx가 얘더라 이거예요.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지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 gx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구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괜찮아? 그치? 근데 gx가 뭐였냐면은 fx 마이너스 1이었어. 이렇게. 괜찮아? 그치? 그러니까 다시 쓰면은 fx 마이너스 1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라고.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fx는 뭐야? 요거더라.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어때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런 풀이 방법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지는 애들이 뭐구나. 이렇게. 괜찮아? 자, 271번은 우리 켤레근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mn이 실수래. 실수인데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은 0에서 한 근이 1 마이너스 1 플러스 2i래. 근데 우리가 이 개수들이 다 뭐인 거야? 한 복근이 복소수인데 개수들 1 포함해서 1mn 얘네들 개수가 모두 뭐인 거야? 실수인 거라고요. 괜찮아요? 우리 이게 켤레근이라고 했으니까 개수가 실수인데 한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2i면은 다른 근이 뭐가 되는 거야? 얘의 켤레 복소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가 되겠더라. 어때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가 이 문제의 첫 번째 문장인 거지. 괜찮니? 그치?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두 근도 주어졌으니까 여기에서 근과 개수의 관계를 써보자. 두 근이 주어졌잖아. 그치? 그러면 둘이 더하면은 합을 구하면은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만 남겠죠? 이게 뭐랑 같아? 2창의 마이너스 2창의 개수분의 1창의 개수에서 m값은 2 하고 나오겠다. 괜찮니? 그 다음에 곱을 구해볼까? 둘이 곱하면 어떻게 돼? 얘네 곱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i 제곱 이렇게 되겠죠? 계산해주면 몇이 되겠니? 동호회 몇이 되겠니?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죠. 괜찮아? 얘는 1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에서 여기가 플러스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5가 되겠다. 괜찮아요? 그치? 5가 곱하면 둘이 곱하면 5가 될 텐데 얘는 2차의 개수분의 상수항에서 n은 5하고 나왔다. 어때? 괜찮니? 그치? 우리는 m이랑 n 값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봅시다. 다음 문장은 뭐라고 돼 있냐? n분의 1이랑 n분의 1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해야 돼. 소리?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결국 이 숫자랑 연합하면은 2분의 1이랑 5분의 1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야 돼. 괜찮아? 그러면서 뒤에 뭐라 그랬냐면은 이런 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x제곱 개수도 1인 거야. 괜찮니?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인수분해 꼴로 나타낼 수 있다. 2분의 1이랑 5분의 1을 근으로 가지려면 이런 꼴이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얘는 쭉 전개를 해주면 이렇게 될 거다. 따라서 우리는 a가 마이너스 10분의 3, 10분의 3이 아니지 이거. 10분의 몇이냐? 7이잖아. 미안합니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 10분의 7이지? 이렇게 될 거고 b는 10분의 1 하고 나오게 되겠더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 더하기 b의 값은 마이너스 10분의 6 마이너스 5분의 3 하고 나오게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자, 272번 여기부터는 조금 어려운 게 있으니까 긴장을 타셔야 돼요.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는 0에서 두 실근 알파 베타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 여기에서 일단 근과 개수의 관계부터 써줄까? 당연히 알파 플러스 베타는 4일 것이고 알파 베타는 k다. 이건 기본적으로 써야 되겠죠.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요런 말이 있어. 여기에 이 문제 풀 때는 별로 필요 없긴 한데, 아니 그렇다. 일단 이거 넘어가자. 조금 더 깐깐하게 따지는 건 지금 할 게 아닌지. 자, 얘는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가 6이더라 라는 식이 주어졌어요. 괜찮아? 그치? 그럼 얘를 어떻게 푸냐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 절대값의 성질 두 가지를 여기서 좀 채우고 가자. 이거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참에 다시 정리하는 거야. 뭐냐면은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x제곱과 똑같아요. 괜찮니? 이거는 양수일 때만 말할 것도 없고 음수라고 해도 마이너스 x의 제곱이 그냥 x제곱이랑 똑같잖아. 괜찮아? 그래서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원래 숫자의 제곱과 똑같다.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은 절대값 A랑 절대값 B랑 곱하잖아. 그치? 이렇게 절대값끼리 곱한 거는 먼저 곱한 다음에 절대값을 해도 똑같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이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를 제곱을 해보자. 제곱을 하면은 절대값 알파의 제곱 플러스 2,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플러스 절대값 베타의 제곱이 36 하고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은 여기 절대값 알파의 제곱이랑 절대값 베타의 제곱은 여기 1번 성질에 의해서 뭐라고 바뀔 거야? 그냥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렇게 바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손이 미끄러졌네. 자, 그래서 여기 절대값 알파랑 절대값 베타의 곱한 건 여기 2번 성질에 의해서 이 절대값 알파 베타 이렇게 바뀔 거예요. 어때? 괜찮니?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써주세요. 이것이 36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식을 조금 변형을 해서 이렇게 순서를 바꿔줄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플러스 2 절대값 알파 베타는 36 이렇게 바꿀 겁니다. 순서만 좀 바꿨어. 자, 그러면은 여기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어떻게 바뀌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2 알파 베타. 우리 이건 어디서 했냐? 곱셈공식 변형에 있죠. 그치? 그런 다음에 절대값 2 곱하기 절대값 알파 베타 한 것이 36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근각에서 관계한 거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한번 써보자. 4의 제곱 16 빼기 2k 더하기 2 곱하기 절대값 k 한 것이 36이다. 어때? 괜찮니? 그러면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식은 어떻게 해야 돼? k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작을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괜찮아요? 그치? 1번 k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당연히 절대값 k는 그냥 k가 된대. 이러면은 16이 36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겠지요. 그래서 얘는 답이 이런 경우에는 답이 없을 거고 k가 음수인 경우 그러면 절대값 k가 마이너스 k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은 16 마이너스 2k 곱하기 또 빼기 2k 한 게 36이겠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4k가 20 하고 나와서 k는 마이너스 5인 거는 k가 0보다 작은 거에도 성립하게 되니까 k 값은 마이너스 5 하고 나오게 되겠더라. 어때? 괜찮니? 자, 여기에서 이걸 보자.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0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래.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근각의 수형부터 쓰고 시작하자. 근계수부터 쓰고 시작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5, 알파 베타는 2. 이 정도는 미리 쓰고 가면 되겠다. 그쵸? 그런 다음에 2차식 px에 대해서 우리는 px 플러스 x 마이너스 3의 0의 두 근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이다.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한 번 근각계수의 관계를 해보자.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1이랑 베타 더하기인데
더하기 베타 플러스 1 한 것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 하고 나오게 돼서 이걸 이용하면 7이 되겠다. 괜찮아? 두 근의 합이 7 하고 나올 겁니다. 그런 다음에 둘이 곱해보자. 곱하면은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곱해서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해가지고 여기 2, 5 집어넣으면 8 하고 나오는 게 두 근의 곱하고 나오겠군요. 자, 그러면은 다음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두 근의 합이 7이고 두 근의 곱이 8이야.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여기 다시 쓰면 px 플러스 x 마이너스 3의 두 근의 합이 얘라는 거잖아. 괜찮아요? 그치? 그러니까 px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라는 2차식은 어떤 모양일 거야? 두 근의 합이 7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8 이런 꼴이어야 될 거야. 괜찮아요? 그치? 그런데 요 앞에 2창의 개수가 몇이 붙어있을지 모르니까 이거를 앞에 2창의 개수 a를 붙여줘야 돼. 여기가 여러분이 자주 틀리는 겁니다. 두 근의 합이 7이랑 곱이 8이라고 해서 이렇게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 2창의 개수 a가 항상 들어가 있어야 돼. 오케이? 왜냐면은 얘가 우리가 봐지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여가지고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a까지 잘 써줘야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는 px만 여기서 따로 구해주면 px는 여기서 넘겨줘서 ax제곱 마이너스 7ax 플러스 8a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괜찮니? 그러면은 ax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의 x 그 다음에 8a 플러스 3 이렇게 할 수 있다. 괜찮니? 우리는 px를 구했는데 문제 조건에서 p-1이 0이랬어요.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어서 a 값 구해줄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p2의 값도 구해줄 수 있다. 자, 한번 넣어보자. 마이너스 1 넣어주면은 0은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으면 플러스 7a 플러스 1 플러스 8a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몇이냐? 얘 16a가 16a 플러스 4가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4분의 1 그치? 그래서 우리가 a가 마이너스 4분의 1하고 나왔으니까 px는 마이너스 4분의 1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7이지? 마이너스 4분의 1로 마이너스 4분의 7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4분의 3x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3에서 플러스 1 이렇게 되겠군요. 오케이? 자,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P2 값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4 더하기 4분의 3 곱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3 더하기 1 해가지고 2분의 3 하고 나오게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이 왜 갑자기 안 되냐? 갑자기 머리가 굳기 시작했어. 자, 다음에 274번. 어떻게 간신히 끝낼 수는 있겠다. 자, 나름 중요합니다. 이게 2012년인가 11년인가 그 모의고사 기출이었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의 두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4, 알파 베타는 2 이렇게 할 수 있다. 근데 알파가 더 작고 베타가 더 크다. 이렇게 미리 써둘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자, 여기에 이런 정사각형이 있어. 정사각형이 있으니까 우리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k라고 둘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치? 그러면 나머지 변도 다 당연히 k일 테니까 여기는 베타 마이너스 k 뭐 이렇게 하고 여기는 알파 마이너스 k 뭐 이런 식으로 둘 수가 있겠지요. 괜찮습니까? 그치? 자, 이 문제가 왜 어렵냐면은 여기에 우리가 중학교 시절에 배운 무언가가 들어가서 그래요.
닮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 그래서 A, B, C 하면은 여기서 D, E, F 이렇게 한번 더 볼게요. 괜찮아요? 그러면 대체 뭐가 닮음이냐라고 하면은 전체 삼각형이랑 전체 삼각형 A, B, C랑 뭐가 닮음이냐면은 뭐 닮음은 자기 맘대로 잡아도 돼요. 위에 삼각형 ADF라고 잡아도 되고 밑에 삼각형 뭐 FEC하고 잡아도 무방합니다. 저는 위에 삼각형 ADF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뭐 대 뭐 비율을 볼 거냐? 밑변 대 높이 비율을 볼 거예요. 밑변 대 높이 비율을 한번 해볼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ABC 삼각형에서 밑변 대 높이는 어떻게 돼? 베타 대 알파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얘는 이것도 검은색으로 자 색깔 좀 갖다 해야지. 베타 대 알파는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할 거야? 여기에 ADF 위 삼각형의 밑변은 몇입니까? K 대 알파 마이너스 K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례식을 만들어 주는 거야. 왜? 안쪽 항, 바깥쪽 항 이렇게 곱해주면 알파 K는 베타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K. 자, 그러면 얘 쭉 전개해 주자. 알파 K 잠깐만. 맞지? 그래 알파 K는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K. 그래서 넘겨주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K는 알파 베타 하고 나와서 K는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베타에서 여기에다 넣어주면은 K가 몇이 나와야 됩니까? 2분의 1 하고 나와야 되겠다. 어때? 괜찮니? 우리는 이제 K 값을 완벽하게 구했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자, K 값을 구한 거는 일종의 이제 그 페이지 1, 그러니까 스텝 1을 끝낸 거지. 자, 다음 문장을 보러 갑시다. 그래서 정사각형의 이 정사각형의 넓이와 둘레를 두 근으로 해야 돼. 넓이랑 둘레를 두 근으로 해야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해야 돼. 얘가 4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은 0이래요. 괜찮아? 자, 그러면 넓이랑 둘레부터 구해볼까? 자, 넓이가 어떻게 돼? 그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이니까 넓이는 당연히 4분의 1일 거고 둘레는 몇이 되겠니? 2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치? 그런 다음에 2차 방정식인데 여기 보면은 x제곱 개수가 4라는 이야기예요. 괜찮니? 그치? 그러면 두 근의 합 4분의 1 더하기 2 한 것이 마이너스 4분의 m 하고 나올 것이고 두 근의 곱한 것이 4분의 n 이렇게 우리는 m과 n 값을 모두 구할 수 있겠다. 괜찮니? 그러면은 m 값은 마이너스 9 하고 나올 거고 n 값은 2 하고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m 플러스 n 값은 마이너스 7 하고 나와야 되겠다. 어때? 괜찮아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RPM으로 넘어가 보면 RPM의 그 69페이지 펴봐봐. 여기에 6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여기에 그 맨 마지막 문제 RPM 480번이 사실상 문제가 똑같죠? 괜찮아요? 69페이지 한번 펴봐봐. 그래가지고 요게 사실상 똑같아. 문제 그림도 완전히 똑같아. 다만 뭐가 달라? 숫자만 달라요. 괜찮아? 그래서 요거는 지금 안 풀고 넘어갈게요. 이거 똑같아. 괜찮아? 그래서 거기다가 그 480번에다가 개념원리 그 274번이랑 똑같음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이걸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다. 괜찮니? 답은 마이너스 1 하고 나올 거예요. 답만 한번 적어주고 나중에 만나면 체크해봐.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두 문제만 한번 더 해보자. 자, 478번. 69페이지에 자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는 0에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분 알파 베타다라고 하자. 자, 그러면 우리가 맨날 하던 것처럼 일단 근각계수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는 A, 알파 베타는 E 이렇게도 써줄 수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써줍시다. 뭐가 여기서 특이한 거냐면은 문제에서 대놓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해놨어요. 여러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식이 되냐면 a제곱 마이너스 8이 0보다 커서 a제곱은 8보다 크구나 이런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런 것도 하나 써주시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제 기억부터 한번 보러 갑시다. 자, 기억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이거부터 한번 해보자고. 자, 이거는 요거 가지고 변형할 수 있죠. 이건 별로 안 어렵지? 할만해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2알파 베타 집어넣어주면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니까 4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아까 전에 알파 제곱이 8보다 크다 그랬잖아. 괜찮아? 그러니까 얘는 8 빼기 4보다 커서 실제로 4보다 크다 하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때?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는 얘는 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기억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자, 니은을 한번 보자. 자, 니은은 절대값 알파 플러스 베타가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와 같다. 괜찮아요? 자, 우리가 절대값을 다루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제곱을 해서 없애볼 거예요. 제곱을 하면 우리 아까 전에 절대값 성질 중에 뭐의 제곱은 그냥 요거의 제곱과 똑같다 그랬죠? 그치? 그래서 여기를 제곱하면은 그냥 알파 플러스 제타의 제곱과 똑같을 거예요. 괜찮아? 그런 다음에 여기 우변도 제곱해주면은 알파 제곱 플러스 2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치?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그 우리 절대값 성질 중에 두 번째가 뭐가 있었냐?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곱한 거는 알파 베타의 절대값과 똑같다고.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바꿀 수 있냐? 여기를 2 곱하기 알파 베타의 절대값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얘 전개해주면은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이 알파 제곱 플러스 2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하면은 싹 없어지고 2알파 베타가 2 절대값 알파 베타 2로 그냥 나눌 수 있죠? 그치? 2로 이렇게 나누고 나면은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어떤 숫자가 자기 자신의 절대값이랑 똑같아야 돼. 얘가 뭘 의미하느냐? 알파, 베타는 양수여야 된다는 걸 의미해. 양수여야 절대값이랑 자기 자신이 똑같을 거 아니야.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알파, 베타가 2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지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2나 절대값 2랑 똑같은 거잖아.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이것도 참이다 라고 할 수 있겠다. 자, 다음에 디귿 보자. 점점 이렇게 기억 니은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얘는 난이도가 하, 얘는 난이도가 중, 얘는 난이도가 상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하는 경우에 기억이 쉽고 니은이 조금 더 어렵고 디귿이 조금 더 어렵고 뭐 이런 식입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근데 요 디귿은 그나마 좀 낫긴 하는데, 자, 알파가 4보다 클 때 베타는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거는 알파, 베타랑 모두 연관된 식 중에 그나마 쓸만한 게 얘란 말이야. 괜찮아? 즉, 우리는 알파를 뭐라고 쓸 거냐면은 2분의 베타다라고 바꿔 쓸게요. 그래서 2분의 베타가 아니라 베타분의 2겠죠. 괜찮니? 그치? 베타분의 4가 이렇게 될 것이다. 괜찮아요?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부등식을 다루는 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부등식을 다루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잠깐만 식을 조금 잘못 썼네. 0초가 2분의 1 미만이라고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다가 역수를 취해 볼게요. 여러분 부등식에다가 역수를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우리 중학교 때 배웠는데 부등식에서 역수를 취하면 어떻게 되죠? 부등호가 바뀌죠. 이거 기억하나?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역수를 취하면 어떻게 되느냐? 2분의 베타가 4의 역수니까 4분의 1보다 어떻게 돼야 돼? 4분의 1보다 작다.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괜찮아요? 이거는 좀 알아주세요. 부등호, 우리가 부등식 자체를 조금 어려워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베타는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보다 작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치? 자,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이건 아직 완벽하지 않은데 베타가 2분의 1보다 작은데 요거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요런 게 하나가 더 있다. 자, 아까 전에 알파 베타가 2보다 컸죠? 이 알파 베타가 0보다 크다는 게 무슨 의미야? 알파와 베타는 같은 부호다. 괜찮아요? 이렇게 되었잖아. 그치? 이게 여기서도 쓰이는 거야. 자, 여기서 알파는 4보다 크니까 당연히 알파는 양수일 겁니다. 괜찮아? 근데 알파 베타가 2라서 0보다 크니까 알파랑 베타는 같은 부호라니까요. 따라서 베타도 뭐가 될 거야? 무조건 양수여야 될 거야.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수면서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0초가 2분의 1 미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어때? 괜찮아? 따라서 디귿도 참이다.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고 조금 더 굳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자면 여러분 이거 우리 중1 때 배웠던 반비례 그래프 기억하니? 반비례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알파 베타가 2니까 여기 알파 베타가 2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알파 베타가 2라고 했으니까 베타는 알파분의 2 이렇게 할 수 있죠. 괜찮아? 그러면 여기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일 때 이렇게 되는 거 기억하니? 그치? 그러면 알파가 4일 때 베타가 몇일 거야? 2분의 1일 거예요. 이건 뭐 당연하지. 둘이 곱해서 2가 돼야 되니까 괜찮아? 근데 알파가 4보다 크면 이쪽이잖아. 그치? 그러면 베타가 어디 부분이어야 돼? 베타가 여기에서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돼. 괜찮아요? 근데 여기는 뭐야? 2분의 1보다 더 작은 이쪽이어야 되는데 절대 0이 되지도 않을 거 아니야. 괜찮아? 그래서 요 범위를 나타내는 게 이런 식일 것이다. 이렇게. 괜찮아요?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다. 어이씨, 3분밖에 안 남았네. 자, 479번. 이거는 조금 어려운데, 이거는 내가 이따가 풀이 적어가지고 그냥 보내줄게요. 그러니까 근데 요거 아이디어만 기억해 주시면 돼. 자, 여기에서 그 근각계수의 관계부터 한번 써볼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 알파 베타는 1이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도 0이고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플러스 1도 0이어야 돼.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요거 여기까지만 적어주세요.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 괜찮아요? 그치?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에서 f 알파 제곱이 뭐 3알파다. 그치? 여기에서 f 베타 제곱이 3베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요걸 이용해서 바꿔줄 수가 있다고. 괜찮아? 그래서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은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f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 3알파, f의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 3베타 이런 식으로 바꿔서 풀어줄 겁니다. 괜찮니? 그치? 이 뒤에는 아까 전에 그 스텝 2에서 한 문제랑 좀 비슷한 결론이 나오긴 하는데 요 뒤에 디테일은 내가 조금 이따가 채워가지고 여러분한테 그 스크린, 그 리포트 보내면서 같이 보내줄게. 알았지? 오케이? 480번 아까 똑같이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거 아까 나누는 프린트를 숙제로 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